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방수구에 관련 얘기를 좀 더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은 여러분 아스팔트 방수까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 211페이지 보면 세 번째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가 나와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 아스팔트 방수는 기본적으로 딱딱한 상태를 연화시켰죠. 꿀처럼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야 작업이 가능하니까. 그 최저 온도 몇 도 이상 혹시 되지 말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200도.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숫자 몰라도 되는데요. 자, 200도예요. 200도는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높은 온도예요. 아셨죠? 그 과정이 여러분 쉽지만 않다고요. 이 아스팔트 방수 자체는요,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반절 이상의 인건비를 차지해요. 그래서 지금 아예 안 해요. 저도 초임기사 때 2번인가 딱 보고 못 봤어요. 그 다음에 못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로 했냐? 그 자체가 어려우니까 아스팔트를 여러분 장판처럼 넓게 만들어요. 아셨죠? 그렇게 장판처럼 이렇게 넓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폭이 약 한 1m 정도 폭을 맞죠. 자, 그렇게 여러분 시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장판처럼 만든 거죠. 장판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아스팔트 재료로 만들어요. 그래서 한쪽은 끈적끈적거리게, 한쪽은 여러분 비닐을 붙여놔요. 그래야 이게 부착이 안 되니까 똘똘 말았을 때. 자, 그렇게 만든 게 여러분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입니다. 여러분 거기 위에 여러분 지금 똘똘 마른 거 여러분 지금 피고 있죠?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할 때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거기에 이거 1번 시공 유형 있죠? 기억번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바탕에 자, 물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매가 뭐예요? 기울기. 자, 물매가 있는데 이게 조건이 두 가지가 있죠. 이게 보행용. 자, 전면 접착이라는 게 전부 다 붙일 겁니다. 자, 얼마냐? 100분의 1에서 자, 5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그 외 나머지는요. 이거 자, 50분의 1에서 자, 20분의 1이에요. 여기서 머리가 잠깐만 머리를 굴려야 돼.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 지붕의 물매에서 일반적으로 아무 조건이 없으면 50분의 1 이상으로 하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보행이 먼저, 보행이란 말 뜻이 뭐예요? 걸어 다닐 거예요. 걸어 다닐 때 혹시 경사가 큰 게 걸어 다니니까 편할까요? 경사가 작은 게 걸어 다니니까 편할까요? 작은 게. 그래서 그 외보다 얘가 어때요? 경사가 더 커요, 작아요? 더 작은 거예요. 아셨죠? 그리 안 미끌릴 거 아니에요. 가끔 한 번씩 넘어져 갖고 중내산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보행용이니까 경사가 이것보다 어때요? 그 외보다 경사를 더 작게 주는 거예요. 아셨죠? 이것만 머릿속에 두시면 돼요. 바꾸면 이거 2개 바꾼다. 그래도 몰라. 그냥 외우는 게 바빠. 뭘 그렇게 바쁘다고 그냥. 아셨죠?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계량 아스팔트 시트의 장점과 단점이 특징이 나와 있죠? 자, 기억번 장점 있네요. 제품 규격으로 두께가 균일하다. 얘는 어디서 만들어요? 공장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께가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두께가 일정한 게 여러분 좋은 겁니다. 아셨죠? 자, B번 냉간 가공. 여러분 냉간 가공이 뭔 뜻이에요? 냉장고에 넣었다가 가공하면 돼요? 그쵸? 열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자, 이런 겁니다. 아스팔트는 여러분 가열을 했잖아요. 얘는 이 자체만 가지고 그냥 하면 돼. 이걸 갖다가 또 끓여가지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냉간 가공은 시공이 신속하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 훨씬 짧아집니다. 자, 다음에 상온에서 시공함으로 위험도가 그만큼 낮아지는 거죠. 자, 신축성이 있어서 균열에 유리하다. 자, 이 아스팔트 자체가 좋은 게 뭐냐면
온도 변화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스팔트는 어떻게 나중에 되면요 쭉 그냥 이렇게 이러면 이렇게 늘어나. 왜 갱력 같은 거 가만히 놔두면 어때요? 그냥 쭉 늘어나는데 쭉 늘어나잖아요. 이 상태에서도 뚝 끊어지거나 그런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다는 얘기예요. 자, 단점도 있죠. 시공전 바탕면이 평활도가 높아야 돼. 여러분 여기 단점에서 바탕면이 평활도가 높아야 된다. 이게 뭔 뜻이에요? 바탕면이 뭐예요? 방수해야 할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트는 뭐예요? 장판천을 까는 거죠. 혹시요 장판을 깔았는데 그 밑에 모래 알맹이 하나만 있어도 톡 튀어 올라오는 게 보이나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모래 알맹이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이 먼저 구멍이 뚫리죠. 그럴 텐데 이렇게 여러분 이 바탕면이 울퉁불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바탕면이 어떻게 해요? 편편하고 뭔가 올라오는 게 없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 방수공사를 할 때는요, 시트를 할 때는 바탕면이 울퉁불퉁하면 데는 여러분 다 이거 갈아버려. 아니면 너무 울퉁불퉁한 면이 있으면요 미장을 한번 해버려요. 아셨죠? 안 그러면 안 돼요. 자, 다음에 복잡한 시공은 어렵고, 여러분 복잡한 시공이 어렵다는 얘기는 우리 장판으로만 보자고. 어차피 장판 얘기니까. 모서리 장판 어떻게 했어요? 장판을 모서리 깔 때 장판 모서리 부분 어떻게 했어요? 칼로 잘랐죠? 얘는 칼로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잘라도 되지. 근데 자르면 뭐가 문제인데요? 방수가 여러분 물이 새면 뭐 끝장 아니에요? 그런 부분 여러분 작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복잡한 시공 어렵고 시트 이음부에 결함의 오류가 있다. 여러분 장판에 그 겹친 이음부에서 셀 염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처리를 잘해야 돼요. 자, 비교적 옛날엔 비쌌어요. 아셨죠? 자, 결함부의 보수가 용이하지 않다. 결함부의 보수가 용이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얘는 여러 장으로 깔지 않아요. 기본이 여러분 한 장인데 여러분 결함부 발견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장판만 시트만 깔았어요. 걸어다니다가 여러분 뭔가를 떨어뜨리거나 뭔가를 제가 하면 뭐 하는 과정에서 쉽게 이 장판이 시트가 찢길 염려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보통 한 장 아니면 두 장으로 까는 건데 그러면 이게 쉽게 훼손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트를 깔고 나면요, 시트를 깔고 나면 그 위에다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뭔가를 덮어줘야 돼. 이렇게 덮는다고요. 아셨죠? 이 덮는 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보호누름. 그럼 방수층을 여러분 보호누름 했죠? 그러면 어디서 샜어? 이 보호누름 때문에 보호도 되지만 뭐가 문제가 생기면 얘 때문에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보호누름은 주로 뭘로 하는지 아세요?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다 깨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 이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212페이지 보면 2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공이 긴밀하지 않거나 바탕면에 습기가 내포되어 있으면 부풀어 오릅니다. 자, 얘 단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되면 이렇게 부풀러요. 가장 대표적으로 부풀러 오르는 이유를 쭉 보면요, 이게 안에 습기가 많이 차서 그래요. 그래서 이 작업할 때는 여러분 습기를 되도록이면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자, F번 접착제를 이용하여 자, 이용함으로 노무자 중독 등이 우려가 된다라고 나와 있죠. 접착제를 써요. 무슨 접착제 쓰는지 아세요?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쓰죠. 아스팔트 프라이머 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좀 몸에 좋지 않다는 얘기죠. 시공시 주의사항. 자, 여러분들 한번 기억번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니은번 계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는 토치가 뭐예요? 불 붙일 때 쓰는 할 때 쓰는 거 있죠. 뭔지 아시죠? 토치로 계량 아스팔트 시트의 뒷면과 바탕을 균일하게 가열합니다. 여러분 왜 가열하냐면 뒷면은요 지금 아스팔트가 전체 아스팔트예요. 윗면은 뭐냐면 투명한 비닐이 깔려 있어요. 아셨죠? 그래 내가 아스팔트가 똘똘똘 말았을 때 접착이 서로 안 되니까. 자, 뒷면은 지금 아스팔트예요. 그 면을 갖다가 토치로 푹
달궈준다고요. 달궈주면 그게 말랑말랑해서요. 그래서 접착이 잘 되게끔. 그래서 자 시트의 뒷면과 바탕을 균일하게 가열하여 계량 아스팔트를 용융시키고 녹이면서 눌러서 붙이는 방법을 표준한다. 여러분 얘가 시험 문제 초창기에 나왔던 그런 지문입니다. 아셨죠? 니은번이. 자, 다음에 일반부의 계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가 상호 겹쳐진 접합부는 계량 아스팔트가 삐져날 정도로 충분히 가열 및 용융시켜 눌러붙인다. 계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가 상호 겹친 폭은 길이 방향으로 100, 폭 방향으로 100. 물매 아래쪽 시트가 아래로 가도록. 여러분 디귿번입니다. 디귿번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모든 방수공사에서 자 겹친 폭을 물어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갔어. 그러면 여기도 여러분 겹쳐가야 되는 거죠. 이때 겹친 폭이 얼마냐고 물어봅니다. 최소 얼마 이상? 100mm 이상. 그럼 옆에도 또 겹쳐야 되는 거죠. 자 여기도 얼마 이상이요? 100mm 이상. 지난 시간에 뭐 하면서 저 얘기를 했었죠.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의 저 겹침 과정이었죠. 자 그런데 또 하나 나오는 중요한 얘기가 있죠. 물매 아래쪽 시트가 아래로 가도록.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물매 아래쪽 시트가 자 물매 위쪽 시트에 아래로 가야 되는 거죠. 이거 맞죠? 그래 여러분 물이 이쪽으로 안 내. 어차피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쪽으로 안 새니까. 이때 겹친 폭이 얼마로 하라고요? 100mm. 자 그래서 저런 표현들을 여러분 꼭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리얼번 치켜올림의 계량 아스팔트 방치 시트의 끝부분은 누름철물을 이용하여 고정하고 실링대로 실링 처리한다. 리얼번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얘기가 똑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방수 시트가 이렇게 가서 마무리돼야 돼요. 마무리될 때 그냥 하지 말고 여기다 누름 이렇게 쫄대를 대고 여기다 여러분 못으로 박아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 여기서 누름 철물을 이용하여 고정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러분 지금 뭐예요? 실리콘 쏘고 마무리 지라고요. 그럼 안 내려간대요. 자, 다음에 지금 거의 이 얘기들이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셨죠? 자, 미음번. 지하 외벽담 수영장의 벽면에서 계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붙이기는 미리 계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를 몇 메타요? 2m 정도 재단해서 시공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볼까요? 자, 여기가 지금 여러분 수영장이래. 여기가 수영장이에요. 자, 근데 이 수영장을 갖다가 지금 저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로 방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요 면을 다 붙여야 되는 거죠. 자, 이 면을 붙일 때 제가 여기서부터 요 높이가 여러분 5m예요. 자, 5m면 시트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일 거라고요. 이렇게. 자, 근데 한꺼번에 여러분 5m를 내려가면 좋겠지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혹시 장판 해보기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장판. 한놀 여러분 잘못하면 허리 아파서 못 질 수도 있어. 그만큼 무겁습니다. 그러면 아스팔트도 더 무겁다고요. 아셨죠?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서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요 부분이죠. 특히 이 부분이 일단은 얘를 붙이기 전까지 무게를 다 감당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요 부분이 찢어진다고. 이 부분이. 그래서 한꺼번에 다 내리지 말고
여기서부터 요 높이를 몇 m요? 2m씩 잘라서 하래요. 그럼 나중에 이 부분은 어때요? 겹쳐서 가야 되는 거죠? 얼마 겹쳐야 될까요? 100mm. 100mm 이상 겹쳐서 자, 또 붙이고 이런 식으로 붙여가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계량 아스팔트 방치 때 겹침성 폭은 길이 방향으로 폭 방향 모두 100mm 이상 그렇게 나와 있죠. 네. 자, 그래서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여러분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와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 지붕공사에서 이거 얘기 말씀드렸었죠. 합성 고분자 시트 지붕이라고. 자, 얘도 방수죠. 방수재료죠. 합성 고분자가 뭐예요? 석유 화학 제품. 자, 플라스틱 제품이라고요. 그럼 만든 시트 뭐예요? 창판. 그러니까 우리 집에 까는 게 여러분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죠. 여러분 집에 까는 장판이 합성 고분자계 시트라고요. 아셨죠? 이걸로 여러분 지금 방수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순수한 뭘로 만드는 거예요? 아스팔트로 만들지만 이건 석유 화학 제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왜 표정들이 그래요? 아, 정말 그렇다니까요. 예. 여러분 제가 뭔 얘기하면 아, 또 뻥 까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인데 아, 정말이에요. 자, 자, 여기서는 봐야 될 게 별로 없어요. 여기서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건 자, 1번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 적용해서 표에 갔대요. 저 표가 여러분들한테 나올 가능성은 나오면 진짜 저 정도는 한 공무원 7급 정도 돼야 나와. 그 정도 되면 나와. 나오면 그 혹시 나왔으면 여러분 공무원 7급 문제 아셨죠? 어느 정도 난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야, 이 합성 고분자 이 시트에 적용되는 기울기 있죠? 구배는 어느 정도일까라고 하는 것만 보십시오. 자, 얼마 정도예요? 거기 보시면요. 바탕미를 물면 얼마라고요? 50분의 1에서 20분의 1이라고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합성 고분자 시트 지붕에서 아무 조건이 없을 때는 50분의 1 이상으로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50분의 1 이상 맞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50분의 1 이상이에요. 하셨죠? 네. 이거보다 더 크게 하라는 얘기. 자, 그래서 그 정도만 좀 봐주시고, 뭐 거기 보니까 뭐 밑에 보면 가왕고무계 시트 방수도 나왔죠. 얘도 여러분 물매가 똑같죠. 물매가 똑같아요. 네. 자, 그래서 그 정도만 좀 봐주시는데, 자, 214페이지 갑니다. 시공 순서 나와 있죠. 시공 순서. 자, 여기서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는데 저는 세 번째 시트 붙이기 갈게요. 세 번째 뭐가 나와요? 시트 붙이기. 자, 여기에서 기억번 시트 붙이면 원칙적으로 물매 위쪽 시트가 물매 아래쪽 시트 위에 오도록. 뭔 소리예요? 좋은 얘기죠. 항상 하는 얘기. 물매 위쪽 시트는 물매 아래쪽 시트에, 물매 위쪽 시트는 물매 아래쪽 시트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이 얼마나 중요한 그림인지 아세요? 이 표는 여러분 맨날 바뀌어. 저도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아셨죠? 아까 여기 할 때와 여기 할 때 여러분 지금 표현이 같아요, 달라요? 뭘 같아요? 달라요. 지금 표현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의미는 같단 말이에요. 아셨죠?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라고요. 아셨죠? 그려보는 거야 이런 건. 자, 시트의 접합은 원칙적으로 물매 위쪽의 시트가 물매 아래쪽 시트에 어때요? 물매 위쪽 시트는 물매 아래쪽 시트에 어디에요? 위로 와야 되는 거죠. 그 밑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발 그림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림 좀 그려봐요. 아셨죠? 그림 안 그리면 안 돼요 이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트 사무관의 접합폭 겹침폭이
좀 다르죠. 지금 일반적인 시트와 자, 합성 고분자계 시트는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시트 사용할의 접합폭은 중형으로 가왕 고무계 시트는 100mm, 비가왕일 때는 70mm, 염화 비닐 시트 방수는 40mm. 이거 외우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아셨죠? 우리가 모르면 그냥 100mm야. 어떻게 합니까? 이걸 다 어떻게 다 외워? 공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자꾸 그랬죠. 욕심 맞게 이거 한번 외워보세요. 외워지나? 하나도 안 외워져. 그나마 당연히 가왕 고무계는 어때요? 100mm 맞죠? 가왕 고무계 방수 시트는 100mm잖아요. 비가왕일 때는 70mm지만. 자, 문제는 거기 보니까 여러분 보험이 마감 나와 있죠. 자, 합성 고무계 전면 접착 공법은 도료 마감을 보존한다. 자, 이외에서는 재료는 마감용 도료로는 방수제가 저자가 지나는 것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실래요? 기본적으로 자, 보호누름이 필요한 방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스팔트 방수 있죠. 방수 보호누름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본적으로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 방수 보호누름 필요합니다. 자, 방금 배운 게 뭐예요? 합성 고분자계 시트. 근데 이 합성 고분자계 시트는 보호누름 뭘로 하라고 나와요 지금? 얘는요 보호 누름 자체가 없죠. 그냥 뭘로 하라고요? 도료 마감으로 하라고요. 도료 마감은 여러분 페인트 칠 한번 하고 끝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결론 이건 우리 눈에 보일 수도 거의 대부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판을 해놓고 여러분 장판 위에다 여러분 반짝반짝한 코팅을 입혀놨죠. 몰라, 반짝반짝한지 지랄인지 입혀놨어요. 그게 여러분 지금 보호 도료 칠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야 좀 오래 가는 거죠. 자, 다음에 조금 있으면 배울 게 있습니다. 도막방수. 도막이라는 얘기는 하나의 막을 형성하는 겁니다. 아셨죠?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이 세 개는 여러분 보호누름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정도를 보고 여러분 다섯 번째 시멘트 모르타르기 방수 좀 볼게요. 자, 여기서 모르타르는 뭐뭐 섞는 거죠? 시멘트가 모래를 섞는 게 여러분 모르타르죠. 그래서 시멘트 모르타르기 방수 또는요 시멘트 액체 방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은 표현으로. 자, 여기에서 액체란 얘기는요 방수액과 자 물을 섞은 걸 여러분 시멘트 액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 얘는 공사 과정이 어떻게 되냐? 자, 기본적으로 우리 교재는 지금 아직 나오지는 않았네요. 자, 기본적으로 자 먼저 도포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 처음에 도포는 시멘트 풀을 도포합니다. 자, 시멘트 풀을 영문으로 시멘트 페이스트라고도 합니다. 자, 시멘트 페이스트는 뭐하고 섞은 거예요? 풀이나 시멘트 페이스트는 똑같은데 시멘트와
물만을 섞은 걸 시멘트 페이스트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뭐 한번 또 덮어주냐면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방수액을 도포합니다. 자, 방수액은 뭐하고 섞었어요? 여러분, 방수액하고 물하고 같이 섞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 여기에다 해줄 게 뭐냐면 자, 그 다음에 방수 모르타르를 깔아줘요. 자, 방수 모르타르는 뭐하고 뭘 갖다가 여기에다 지금 한 거냐면 자, 방수에다가 자, 섞을 거예요. 시멘트와 모래를. 기본적으로. 그러면 뭐가 되면 방수 모르타르가 돼요. 문제는 자, 한번 나왔던 게 여러분 요 모래가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모르타르에서 모래가 하는 역할이 뭐였죠? 균열, 방지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허용한 데서 이 균열을 방지하려면 이 모래도 허용한 돈에서 굵은 모래가 좋은 겁니다. 아셨죠? 이래야 좋아요. 하셨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한 번 여러분 자, 이게 1차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또 한 번 더 합니다. 2차. 그래 이게 완벽한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한 번 더 해야 돼요? 얘는 나중에 굳고 나면 기본적으로 뭐가 되냐면 여러분 모르타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모르타르. 모르타르가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 나중에 딱딱하게 굳으면 나중에 신축 팽창하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예요? 균열이 가요. 그래서 이 시멘트 액체 방수는 그렇게 썩 뭐랄까 신뢰성 있는 방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넓은 면적을 하거나 또 중요한데 혹시 여러분 우리 욕실 바닥을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집 또 방수해 줘야 되는 거죠. 밑에 집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또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이런 데는 자주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발코니 같은 데 있죠. 요즘 발코니 같은 데 잘 안 해. 그렇지만 하여튼 조금 새도 문제가 없는데 자, 그런 데 많이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좀 한 번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215페이지 보면 여러분 시멘트 액체 방수층에 품질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 지수제입니다. 지수. 여러분 물을 어디다 차단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자꾸 셀 때 방수를 해야 될 때면 참 희한해요. 방수를 하는데 여러분 물이 있으면 안 돼요. 아셨죠? 이때 여러분 물을 차단하는 용도로 쓰는 게 바로 지수제입니다. 자, 다음에 접착제 있죠? 접착제. 그럼 바탕면과 잘 접착이 잘하기 위해서 자, 사용되는 재료. 방동제, 얼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겨울철에 공사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오늘 아침처럼 여러분 추울 때는 방동제를 써야 되는 거죠. 자, 보수제. 자, 보수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수제라니까 다 뭘 보수한다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보수성 향상과 자급성 향상 두 가지 목적입니다. 아셨죠? 자, 경화 촉진제. 자, 이게 여러분 어떨 때 쓰냐면 지수제를 쓸 때 자, 물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굳는데 한참 걸리면 그걸 뚫고 나와버려요. 수압이. 그래서 자, 이 경화 촉진제를 써버리면요 빨리 굳어요. 아셨죠? 그래서 자, 경화 촉진제입니다. 말 그대로 빨리 굳게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실링제. 자, 여러분 실링제 뭘 주의받았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 방수 시멘트 액체 방수에 자, 어떤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리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뭐 특별한 얘기 없고 216페이지 보면 216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면 여러분 네 번째 상단에 방수축은 신축성이 없으므로 반드시 신축줄로는 설치한다라고 나와 있죠. 신축줄로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신축줄로 보면 다른 거 없어요. 자, 얘가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게끔 중간을 잘라놔야 하셨죠. 이게 여러분 신축줄로입니다. 자, 다섯 번째 원칙적으로 실내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왜 이렇게 실내에서 해야 될까요? 그래야 신축 평층에 대한 이게 내용이 좀 이게 늘었다 줄었다는 게 좀 덜한 거죠. 외부보다. 자, 그러면 시멘트 액체 방식의 재료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1번입니다. 1번. 자, 여기서 아까 시멘트 쓰는 거죠. 여기 시멘트 썼잖아요. 이때 여러분 어떤 시멘트가 좋냐라고 하면 무조건 여러분 가장 많이 쓰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입니다. 이걸 케이스 규격에는 일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 일종이 들어가도 되지만 일종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 저 일종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일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요 일종 시멘트에도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음에 두 번째 모래는 양질의 것.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자, 다만 이렇게 나와요. 발음 듣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 알맹이가 큰 것이죠. 여러분 모래 알맹이가 커야 되는 이유가 뭐였죠? 균열, 방지 목적이니까요. 저런 것들을 여러분 유심히 잘 봐야 돼요. 아셨죠? 자, 다음에 자, 뭐 여기서 방수제, 뭐 무기질, 유기질, 폴리머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셨죠? 이런 거 외우라 하네요. 나오면 그냥 어떻게 찍어봐요. 자, 다음에 자, 시멘트 액체 방수의 바탕 및 방수층의 발음 등에서 자, 바탕 처리입니다. 한번 볼까요? 기억번 방수층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은 실내의 바닥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뭐가 있냐면 지붕은 그렇다 쳐도 실내의 바닥이라는 얘기는 내가 걸어 다녀야 된다는 얘기죠. 걸어 다녀야 돼. 걸어 다니려면 여러분 기본이 뭐였어요? 여기서도 써있네. 걸어 다니면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아셨죠? 100분의 1에서 최대 50분의 1 이하로 해야 돼요. 그 이상으로 넘어서는 안 돼. 넘어서서는 안 돼요. 왜요? 미끄러지니까. 자, 물매를 유지하고 모서리 부분 면 처리한다. 면 처리가 뭔지 아세요? 이게 모서리죠. 시멘트 액체 방수는 여기가 방수층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직각으로 하네.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이 모서리 갖다가 채워 넣어요. 아셨죠? 자, 이걸 갖다가 삼각형을 하든지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하든지 하여튼 각이 없게 만들어줘요. 이래야 여러분 나중에 여기에서 물이 빨리 흘러내려가니까 여기에 정체될 일이 없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도 방수가 아슬아슬한데 거기서 물이 고여 있으면 좋겠냐고요. 자, 다음에 바탕은 거칠게 처리한다라고 나와 있죠. 바탕이란 얘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탕. 어디서 한번 저기 있네. 우리가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에서 단점에서 바탕면을 제가 뭐라고 했었죠? 방수를 해야 될 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수를 해야 될 면이 얘는요 거칠어야 돼요. 이게 잘못해갖고 방수가 끝난 면이 아닙니다. 아셨죠? 근데 왜 방수를 해야 될 면을 거칠게 해야 되냐? 즉 아스팔트 방수라든지 시트 방수는 얘는요 기본적으로 바닥에 매끈하고 평평할수록 좋아요. 근데 얘는 아니야. 특히 얘만은 그래요. 얘만은. 왜? 만약에 이렇게 편편하게 정말 공들여서 이렇게 해놨어. 근데요 그 위에다 이렇게 모르타를 깔잖아요. 부착이 안 돼. 얘는 부착이 안 된다고요. 결국은 얘는 이렇게 방수를 해야 될 면을 거칠게 해야 되는 이런 게 여러분 지금 시험 문제라니까.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부착성 때문에 그렇죠. 잘 붙어야 여러분 안 떨어지면 방수가 좋은 방수가 돼서 그렇죠. 자, 그래 보시면 되는데, 자, 니은번 방수층에 발음해서 리을번, 미음번 여기서 중요한 얘기 뭐예요? 무조건 겹침폭은 얼마로 했었어요? 100mm. 예. 자,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별로 큰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9페이지 보면 여러분 도막방수가 나옵니다. 자, 도막이라는 얘기는 페인트처럼 칠한 거, 여러분 페인트를 도장이라고 얘기하죠. 자, 얇은 도장에 막으로 방수를 한다 그래서 도막방수라고 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높은데 아파트 한 옥상 같은 데 보면요, 주변을 보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비행기 여러분 낮에 비행기를 김포공항에서 내리다 보면요, 낮에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비행기 낼 때는 창문 다 커튼을 다 열으라고 하죠. 그럼 할 일 없으니까 밖에 내다보면요, 한번 보실래요?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 지붕이 전부 다 초록색이야. 지붕이 다 초록색이라고요. 왜? 녹화 사업 때문에요? 뭐 다 요거했어. 다 요거했다고요. 근데 처음에는 다 그거 아니었을 거 아니냐고. 왜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거 한 거예요? 이게 쉽거든. 어차피 저거 다시 하는 업자들이 했을 거 아니냐고요. 처음에 집 짓는 그 건설회사가 한 게 아니라 보수하는 업체들이. 근데 왜 저걸로 했냐고요? 하기가 쉽거든. 더 좋은 점 뭔지 아세요? 하자 보증기간이 딱 끝나면 바로 새. 여러분 방수 보증기간이 몇 년에 좀 늘었나요? 이제 5년으로 늘었어요? 아직 3년이에요? 이게 문제라니까. 딱 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죠. 아이, 돈벌이가 또 되잖아. 자꾸 이런 패턴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다 초록색이야. 요즘 여러분 초록색 아닌 경우도 있어요. 회색인 경우도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뭔 색이 중요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보면 재시공할 때 보면 토막방수랍니다. 근데 원래 시공은요, 토막방수 아닌 경우가 많아요. 시트 방수든지 아스팔트 시트 있죠.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 토막방수는 어떤 개념이 있는지 볼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옥상이처럼 초록색으로 혹시 만들어 놓은 거,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우레탄 방수랍니다. 근데요, 토막방수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강 둔채 가면 야외 수영장 있죠? 수영장 여러분 바닥에 무슨 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하늘색. 하늘색이거든요. 그것도 지금 토막방수 일종이에요. 그게 에폭시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 에폭시는 원래 본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본드를 얇게 펴서 발랐더니 방수가 되더래. 아셨죠? 자, 그래서 토막방수는 이렇게 페인트처럼 얇게 칠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정의. 자, 도막방수는 합성수지 용액을 여러 번 얇게 발라서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 얇게 바른다는 표현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멤브레인이죠. 멤브레인 생각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물매가 있죠. 물매. 자, 뭐 우레탄, 우레아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물매 몇 분의 몇 자리예요? 100분의 1에서 50분의 1이라는 얘기죠. 저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저 얘기가 뭔 뜻이에요? 100분의 1에서 50분의 1 만 이유가 그 위로 걸어 다니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위를 걸어 다녀야 되니까 기울기를 크게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뭐 특성 한번 볼까요? 경사지붕. 자, 쇠 구조 등 공병이 많은 복잡한 지붕에도 시공이 굉장히 편해요. 왜요? 칠하면 되니까. 붙이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색깔도 자유롭고, 그 다음에 자, 그만큼 여러분 또 접합면이 없는 거죠. 접합면이 없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누수 우려도 그만큼 줄어드는데. 자, 1번 시공시 주의사항. 도막방수는 바탕 처리를 하는 후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바탕 처리가 뭐예요? 바탕면을 평평히 해야 돼요. 얘도 여러분 지붕 기본에 혹시 기존에 혹시 저게 칠해져 있잖아요. 그거 다 갈아내야 돼요. 그거 그냥 있는 상태에서 헐면 절대 안 돼요. 아셨죠? 한가지 업체들이 와가지고 그거 안 갈고 그냥 하는 업체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죠. 더 두껍게 바르면 아무 문제 없다고. 다 뻥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업체가 하는 말은요. 한 20에 30%만 만들면 돼. 자, 도마방수는 고무, 아스팔트, 우레탄 등을 사용하여 냉간 시공한다. 즉 가열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가열을 안 하죠. 자, 다음에 도마방수의 도장에 기포, 이걸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핀홀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핀홀. 이게 영문으로 여러분 핀홀이라고 나옵니다. 아셨죠? 핀홀 등의 발생을 줄이려면 치켜올림을 자, 우선 도포하고 평면별로 후처리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디 먼저 한다고요? 치켜올림이 자꾸 치켜올림인데 치켜올림이 뭐예요?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치켜올림, 즉 벽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벽면을 자 이쪽하고 이쪽에 있을 때 어디를 먼저 하라고요? 여기를 먼저 하라고. 이 부분을 먼저 하래요. 먼저.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나중에 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다 칠했는데 여기서 질질 흘러내리는 거죠. 그럼 어디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먼저 하라고요. 그게 여러분 치켜올리는 분을 먼저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방수제가 나와 있죠. 자, 여기서부터 조금 진짜 시험 문제가 여기서 주로 많이 나오죠. 자, 방수의 겹쳐발은 원칙적으로 앞 공정. 공정이 뭐예요? 공사 과정을 줄임말이 공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겹쳐바르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하지 않는다. 하여튼 이음의 위치는 항상 절대 같은 위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얘가 시험 문제 나면 같은 위치에서 한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자, 니은번 겹쳐바르기 또는 이어바르기 폭은 무조건 100mm. 제가 그랬죠. 방수에 무조건 기본적으로 겹쳐바르기는 여러분 겹친 폭, 이음 폭은 무조건 100mm가 기준값이라고. 그러니까 모르면 100mm 아셨죠? 자, 겹쳐바르기 또는 이어바르기 시간 간격은 방수의 제조의 지정에 따른다. 이건 뭐예요? 각 업체마다 이게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 품질마다 그 제품의 좀 특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디귿번입니다. 방수에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또는 뽐칠기구를 사용하여 치켜올린 부위를 도포한 다음 평면 부위 순서로 균일하게 도포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자꾸 근데 핀홀 하는데 핀홀이 뭔데? 여러분 이걸 주로 도막방수는 뭘로 많이 칠하냐면 여러분 롤라칠을 많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나중에 섞을 거예요. 하셨죠? 섞는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면 거품이 생겨요. 근데 대부분 롤라칠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페인트도 일반 페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포가 생겨요. 근데 이 도막방수제는요 거의 대부분 뭘 섞냐면 물을 섞는 건 거의 있긴 있어. 근데 거의 대부분 뭘 섞냐면 자 건조제 같은 걸 섞어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거.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롤라칠을 하다 보면 거품 생기잖아요. 이 거품이 시간 지나면 조금 더 팽창해요. 왜요? 밑에서 자 요게 건조제 같은 게 그 휘발성분이 올라오니까 더 커져.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 더면요 빡 터지는 거죠. 터지면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므라드는 과정에서 굳지 않은 채로 이렇게 오므라들지 않은 채로 이렇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조그마한 미세한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 구멍을 핀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핀홀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자, 만약에 여기서 구멍이 하나 뚫리잖아요. 빗물이 생겨. 자, 비가 오면요
이게 흐른다고 쳐도 이 구멍 안으로 조금이라도 고여 있겠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태양의 자외선을 받으면서 이게 이제 점점 주변이 색깔이 변하면서 커져요. 단시간에 안 그렇지만 점점 커진다고. 자, 그러면서 들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끝장이야 이제. 그래서 절대 피놀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자, 리얼번입니다. 자, 외벽에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 도마방수를 스프레이 시공할 때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래요. 여러분 지금 스프레이로 뿌립니다. 아셨죠? 지금 뭐처럼 뿌리는 거예요? 페인트처럼. 자,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뿌려야 돼요? 아래에서 위로 가야 돼요? 왜 아래에서 위로 가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야 여러분 안 흘릴 텐데. 아래에서 가면요. 자, 여기 칠했어. 그 다음에 여기 가면 또 질질질질, 또 그 다음에 질질질 할 때. 근데 지금 얘는요 지금 어떻게 하라고 나와요?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죠.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방수는 항상 이게 개념이야. 그래서 스프레이도 여러분 지금 페인트 칠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방수한다고요. 아셨죠? 좀 눈물처럼 흘리면 좀 어때? 그 자국이 좀 있으면 어떠냐고. 안 그래요? 이해되셨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위에서 아래로 하게 나오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내가 오래 기억할까, 그 공리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이 그림이 또 필요한 거죠. 저런 게 아무 생각 없으니까 맨날 왔다 갔다 도대체 얘는 왜 그래? 어떨 땐 이러고 저럴 때, 어떨 때는 이렇고 저럴 거 없어요. 표현만 달리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자, 보강포는 바탕 균열, 경감, 자, 도막 두께 확보, 치켜 올림, 흡수 등이 흘러내리는 방지하여 사용한다. 뭐가 있어요? 보강포. 자, 이 보강포는 여러분 잠깐 자 쉬었다가 나중에 좀 얘기 좀 할 거예요. 아셨죠? 잠깐 쉬었다 갈게요.